안녕하세요, 대주주입니다. 오늘 여러가지 좀 할 게 많은데 임팩트 있게 또 빨리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오늘 우리 시장 상승했습니다. 외국인이 좀 계속 최근에 코스피를 좀 사들이고, 기관은 오늘 좀 사다가 장 막판에 좀 다시 좀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일단 코스피는 양매수, 외국인 코스닥 444억, 기관은 1,500억 매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지금 분위기는 대형주 위주, 코스피 위주로 좀 강한 모습들을 보이고, 아유, 안경을 안 썼네 오늘. 네, 여기 안경 안 쓰고 코스닥이 좀 약한 모습인데, 벌써 말씀드렸듯이 좀 10월이 안 됐는데도 대주 양도가세에 대한 어떤 부담, 하여튼 요즘 코스닥 그 개별주들 중에서는 지수는 사실 크게 빠지는 게 아닌데도 뭐 일부 종목들 반대 매매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하여튼 코스닥 쪽에서는 수급이 일부 종목으로만 쏠리고, 하여튼 빠지는 종목들은 지지 없이 좀 허무하게 빠지는 주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지금 느끼는 체감적인 어떤 시장은 훨씬 좀 안 좋다, 이런 거고, 대형주 중심으로, 그러니까 철저히 뭔가 개인들을 좀 소외시키는 분위기를 흘러가고, 증권사들도 지금 연말로 갈수록 계속 신용을 옥죄다, 대출, 신용 담보대출 규정을 옥죄다 이러고는 분위기에서 양도과세 이슈까지 좀 부담스럽긴 지금 한 상황인 것 같아요. 중소형주 쪽은 분위기가. 우리 시장 끝날 때 지금 나스닥이 0.4% 정도 오르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나스닥이 여기 보시면 선물이 1.2% 정도 급락하고, 유독 나스닥이 좀 많이 빠지네요. 지금 현재 어떤 이슈가 있는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또 반면 US 2000이나 뭐 다우 S&P는 그렇게 하락하지 않는데, 나스닥은 지금 조금 많이 눌리는 모습입니다. 삼성 폴더블 이어 스마트워치까지 분기, 확실히 폴더블 폰 스마트워치 좀 주변의 반응이 제일 핫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 주변에도 갤럭시 워치 이거 뭐 산다 이런 거 못 봤는데, 요즘 이제 폰은 저도 약간 사보고 싶기도 하고, 뭐 탐 브라운 에디션 이런 것도 너무 갑자기 이뻐 보이기도 하고, 뭔가 분위기가 좀 바뀌는 느낌들이 분명히 있고, 지금 그래서 오랜만에 약간 섹터 중심의, 요즘 보면 거의 개별주 장세, 뭐 윤석열 테마, 오늘 이건홀딩스 뭐 이런 거 보세요. 거의 상까지 뭐 이재명 관련주입니까? 그런 식으로 엮이고. 근데 이제 그나마 좀 정상적인 이 섹터 상승이 좀 나와서 폴더블 관련주들이 오늘 뭐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특징적으로 좀 보였고요. 하여튼 확실히 좀 폴더블 쪽은 폴더블, 스마트폰에 대한 워치, 이쪽은 그러면서 약간 VR 기기 쪽까지 해서 이 시장이 사실 지금까지는 코로나에 비해 침체, 성장 모멘텀이 굉장히 약했는데, 향후 이제 내년에도 이 폴더블, 스마트워치 쪽 관련주들은 다시 한번 지금 이런 워낙 이번에 반응들이 좀 좋았기 때문에 삼성도 더 공격적으로 뭐 증설하고 내놓고, 중국 뭐 애플까지도 향후 약간 성장 모멘텀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당장은 뭐 전체 시장이 좀 막 어수선하고 하기 때문에 이 뭐 지금 갑자기 또 폴더블 관련주들이 막 시장의 어떤 주도 섹터가 될 정도는 아니지만, 아무튼 하방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 하방은 막혀 있고, 향후 어떤 기대감들은 이번 폴더블과 스마트워치가 하여튼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하여튼 뭔가 기조의 변화는 확실히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미국 국가부도 위기, 전세계 긴장 슬슬 나오죠. 이번 주 법안 처리 못하면 셧다운. 그러니까 이번 주 30일 이게 분명히 지금 미국에서도 각 지금 주에 셧다운 대비해라 이런 지침도 내려오고, 물론 예전에 2011년도 13년에는 이게 너무 신선한 얘기였어요. 미국의 셧다운 부도가.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학습됐으니까, 저의 기억인 2011년 13년 정도의 충격, 셧다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지금 시장의 펀더멘털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뭐 헝다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시장은 그냥 좀 어쨌든 지금까지 많이 올라왔으니까 뭐 미국 시장, 우리 시장이 좀 안 좋다고 하지만 지수 중심으로는 시장은 이것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 뭐 이런 것도 말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조정의 빌미로 조정을 좀 시킨다. 뭐 이런 참 똑같은 말이지만 뉘앙스가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조정을 시키는 빌미가 될 수도 있고 뭐 또 그런 건강한 조정이라고 해야 되나? 건강한 조정에서 개인 신용잔고 코스피를 좀 막 우리나라만 국한해서 보면 털고 또 한 번 연말 연초에 내년에 오히려 더 센 장이 올 수도 있고 막 시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적극적으로 사실 대응하시기보다는 잘 하여튼 자 구밀복검 아시죠? 이게 잼 말고 탁 한 방을 좀 노리고 잘 우리가 흐름을 보면서 진짜 제가 야 이게 유레카 할 때 집중할 수 있도록 힘을 좀 아껴놔야 돼.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반도체 혹한기울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걱정은 실적 좋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형주들 최근에 특히 외국인이 뭐 삼성전자도 오늘 외국인들이 이렇게 지금 보시면 예, 오늘 사들이고 기관은 있지만 계속 사들이는 거예요. SK하이닉스 볼까? SK하이닉스도 하여튼 외국인 수급, 뭐 삼성전자를 필두로 그러니까 대형주 중심으로 지금 외국인은 최근에 환율이 사실은 좀 부담인데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의 외국인 수급은 확실히 조금 개선이 되는 모습이에요. 이런 시그널을 보면 그래도 장이 나쁘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좀 긍정적인 생각들 좀 들고 어쨌든 좀 대형주 중심으로 분위기는 조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독일 총선 3인당 초박빙 이게 이제 3인당이 돼가지고 굉장히 좀 진보적인 당인데 이걸로 인해서 이제 결국 EU의 그린 사업 그린 뭐 탄소 배출과 관련돼서 또 그거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2차 전지 섹터, 전기차, 그다음에 ESG 관련주들. 근데 지금 여러분들 진짜 그거 아셔야 돼요. ESG 관련주는 여전히 이 장에서 셉니다. 한번 훑어볼까요? 유니드. 예전에 말씀드렸죠. 유니드. 이거 지금 누구지? 그 우리 구독자 중에 있는데 옛날에 그분 이거 옛날에 갖고 있다가 이거 놓친 분 기억 안 난다. 유니드 같은 것들 여전히 세죠. 탄소 배출 포집. 그다음 보세요. 이거 기억합니까? 이제 딱 휴비스가 아니다. 뭐야? 이름 생각나. 잠시만. 휴캠스. 휴캠스. 맞죠? 이거 옛날에 우리 망치 맞고 제가 말씀드려서 왜 안 가요? 옛날에 다 날라갈 때 왜 안 가요? 하던 게 보세요. 저 일단 연말까지 제가 이거 뭐 22,000원에 말씀드렸죠. 진짜 뭐 한 3, 4개월 꿈 떴죠? 근데 벌써 이런 것들이 그 무겁던 것들이 22,000원. 제가 이거 탄소 배출권 대장격 좀 자랑 좀 하여튼 6,000원 진짜 7,000원에 벌써 30,000원 다 돼가잖아요. 지난번 한번 찍고도 흐름이 제가 그때 여기 이거 윗꼬리 달려서 내려올 때도 이거 이제 26,000원 이하로 볼만하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ESG는 확실히 이렇게 좀 살아있어요. 배당도 이건 주당 1,000원이고 벌써 이 흐름이 그리고 좀 더 볼게요. 그 다음에 이거 태경 BK 이런 것도 살아있는 거예요. 태경 BK 아시죠? 탄소 포집. 그러면 또 이거 태경 BK의 그거 지분 갖고 있는 태경산업. 물론 이건 BK는 아니지만 이런 라인업들이 지금 BK가 더 직접적이죠. 그 다음에 또 한 명 있죠? 안 나오면서 섭섭한 JC케미칼. 예. 이건 상대적으로 야 이거 옛날에 11,000원 12,000원대 막 우리 아까 휴캠스는 막 22,000원 니는 왜 안 가노 이랬는데 지금 휴캠스가 많이 따라오고 JC케미칼 같은 것도 10,000원이야. 이거 노려볼만 한 거죠. 이게 근데 한번 쭉 해먹은 애들이 이제 새로운 아이템을 찾으니까 절로 가고 아까 그리고 중소형주보다는 약간 중형 대형주 쪽이니까 지금 휴캠스, 유니드 이런 게 더 조명받긴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아무튼 이런 지금 분위기다라는 거고 이게 오늘 좀 눈에 띄는 거였는데 중국 세자녀 허용하고 출산 지원금까지 통역. 그래서 퀀트키에도 스크린에서 한번 올렸는데 그래서 오늘 뭐 이런 아가방 컴퍼니 뭐 제로2세븐 이런 육아 관련 주들이 이렇게 조금 차트로는 뭐 둘 다 괜찮은데 그러니까 지금은 중소형주들을 노리실 때 그래야 돼요. 자, 단기적으로 중소형주들은 지금 참 흐름이 지금 눌려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죠. 근데 조금 어쨌든
그래도 좀 뭔가 지금 시장에서 좀 이 지금 상황이 그렇게 완전 좋은 장은 아니니까 여기에서 좀 이겨보자 한다면 좀 강한 모멘텀이 있는 어떤 섹터에서 탑다운 시켜가지고 좀 보기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런 정도, 이건 강하거든요. 중국 세자유형 출산지원금. 야, 이게 중국의 이 정책은 지금 몇십 년 만에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내 이제 중국 쪽 관련해서 이런 뭐 육아 관련주 이런 것들이 조금 이 모멘텀이 확대되면 이런 것들은 이제 얘기가 계속 나올 수 있는 것들이니까 요새 굳이 보면 저런 것들 야 이거 괜찮은데 하면서도 좀 어떡할까 막 이런 거고 또 하나는 그거예요. 이거 외국인데 미국 인프라 법안이 이거는 이제 미국 인프라 법안 통과가 목요일이에요. 미국 인프라 법안 1.2조 달러 정도 돼요. 상원이랑 다 통과했고 하원은 이제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통과는 예정되어 있어요. 통과하고 대통령이 사인하면 이제 인프라 법안이 통과되는데 중국도 결국은 요새 헝다 문제 때문에 뭐 그렇지만 거기도 중국도 경기 부양 인프라 카드 꺼내야 될 상황이고요. 그런 걸로 본다면 요즘 헝다 때문에도 더 많이 빠진 이런 진성 TC 이런 것들이 목요일날 모멘텀이 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진성 TC 같은 거 인프라 법안 투자. 그러면 뭐 두산 박캡시나 두산 인프라코어. 그 사실 뭐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것들이 지금 개별적으로 뭐 감자나 이런 이슈, 개별적 재무적 이슈에 노출만 안 돼 있다면 두산 인프라코어 이런 것들도 조금 이거 무조건 그냥 좀 강하게 볼 수 있겠지만 여기가 워낙 지금 개별 종목의 감자 이슈니 뭐니 시끄럽다 보니까 이번 저 분위기를 탈지 모르겠어요. 원래 옛날 같으면 진성 TC 올라가면 두산 인프라코어도 뭐 같이 이렇게 조금 2, 3%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개별 어떤 이슈 때문에 이렇게 죽어 있습니다. TYM 반도체 부족에 미국 농기계가 급등 수혜주. 반도체가 전체 부족해요. 제 주변에 보니까 새 자동차 신차도 국내에서 엄청 기다려야 되고 중고차도 많이 올라가 있고 아무튼 뭐 저는 TIM은 메인급 될만하다. 그러니까 물론 완전 메인은 아니에요. 지금 메인이 아닌 조건은 뭐냐면 시총 볼륨으로는 뭐 3,200억 괜찮아요. 좋고 윤석열 관련주 한 방 더 있어요. 우리는 두 가지를 윤석열 관련주 지난번에 막 이렇게 엮이잖아. 근데 윤석열 야당 국힘당에서 지금 제일 강력한 후보죠. 그래서 뭐 이재명처럼 한번 엮일 수도 있고. 근데 뭐 윤석열 혹시 아니라도 뭐 싸게 사면 되고.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런 것들 제가 메인이다 이러면 한 30% 정도는 담을 만한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포트로 보면 뭐 금액만 다 다르겠지만. 한 반 메인 정도 간단히 먹는 정도면 이런 건 한 15% 이러면 이런 거죠. 열어놓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윤석열 뭐 혹시 안 돼가지고 뭐 혹시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걸로 묶여서 이게 막 2,100원 이하 2,000원 이하로 빠진다 하면 너는 30%까지 담을만해. 이런 거는. 그리고 그거 아니면 하여튼 펀더멘탈은 좋죠. 실적 좋고 뭐 좋고 자율주행 트랙터에 하여튼 IR이 적극적이니까. 그러니까 요즘 중소형주가 IR이 적극적이어야 돼요. 요즘은 PR이 안 돼. IR 개별주 섹터에 엮여있는 주식들은 그래도 반도체는 가스통, 유니셈, 유니테스트 이런 거는 굳이 개별 종목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밸류체인에 묶인 종목들은 뭐 하이비전도 마찬가지지만 뭐 개인적 뉴스 안 나오더라도 뭐 LG 이노텍 관련해서 다 뉴스들이 이렇게 같이 묻어가는데 그게 아니라 막 우리 항상 또 얘기하는 경인량 이런 것들은 이게 IR만 잘했으면 저는 이 상황은 8,000원이거든요. 동진이 최근에 날라가잖아요. 이거 기관 갖다 붙이면서 요새 기관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너무 올랐는데 너무 빠졌는데 이런 기준이 아니라 지금은 송곳 같은 수급으로 기관들이 코스닥, 코스피 특히 코스닥을 맨날 팔면서도 그 사는 종목은 송곳같이 찌르기 때문에 이렇게 기관 매수가 들어오는 중소형주. 그래서 요즘은 중소형주 개별주를 볼 때는 특히 기관이 그러니까 팔고 있는 기관이 사는 것들 요런 것들이 지금 일단 단기 흐름에서는 특징이 좀 생길 수 있어요. 뭐 장기적으로는 뭐 모르겠지만 일단 그런 것들이 시장을 이기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동제약 요새 그 컨콜 이후에 IR을 슬슬 많이 하는데 일동제약이 약간 좀 조금 만들어가는 분위기예요. 근데 어차피 지금 일동제약은 그래요. 혹시 지금 이거 한번 관심 가져볼까 하는 사람도 이건
상추나 배추가 아니라 도라지, 인삼, 산삼 씨를 심는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미 뭐 지금 연초나 뭐 몇 달 전에 심어 놓은 사람도 한번 내년 제가 라방에서 말씀드렸죠. 한번 봐보죠. 뭐 내년 한 상반기, 특히나 딱 상반기 봄까지 한번 흐름을 보고, 그때 이제 3월, 2월, 3월 내년에 딱 보고 다 결산 한번 해봅시다. 이게 분위기가 좀 만들어가는, 하여튼 IR에 좀 최근에 좀 적극적이고 한번 기대해보죠. 페트 지금 이제 요거만 보여주고 말 텐데, 이런 지표 오랜만에. 지금 이제 플라스틱 문제 때문에 이제 재활용 용기, 이제 페트 사용을 정부가 이제 권장하고 이러니까 이게 이렇게 튀어 올라옵니다. 지금 뭐 페트 관련주라고 하면 뭐 코롱 인도도 있고 뭐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개영도 한번 언급했던데 이런 것들 나쁘지 않는 것 같아요. 요새 모멘텀으로 삼양 패키징 눌리기는 눌리는데, 기본적으로 멀티플도 되고, 뭐 페트병 관련 재활용 관련 ESG이기도 하고 실적되고, 수급 봐야죠. 페트병 저 티 올라오니까. 근데 연기금 기관들이 좀 최근에 플레이는 좀 안 해요. 이런 것들이 어느 날 조금 강하면서 투신이 다시 잡힌다. 이게 좀 플레이 하다가 조금 약간 차익 실현. 근데 이것도 중요해요. 아무리 좋아도 요새 기관들의 이 차익 실현이 이제 나온다 이러면 모르겠어요. 지금 페트 가격 오르는데도 내일 다시 누가 다시 다른 기관이 살지, 이 기조를 갈지. 근데 아무튼 기관들의 수급이 굉장히 하여튼 개별주는 중요합니다. 하이비전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금 기관은 오프예요. 매도의 흐름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이가 약한 거예요. 기관 수급에 따라 다른데, 근데 이런 거는 있죠. 내가 전략이죠, 전략. 지금 당장 기관이 좀 들어오는 것들에 지금 단기로 봤을 때 이런 것들에 집중하지 마. 또 전략적인 거는 이런 내가 정말 믿고 좋은 주식들이 그래 기관 팔아라 하면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 전략적으로 좀 모아가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하는 게 무슨 단기 종목을 보려고 체크하는 게 아니라, 단기 종목은 그에 따라서 대응하고 단기로 좀 집중해서 딱 내일도 가면 제일 먼저 그거 보는 거죠. 그 움직임. 왜냐면 이건 하이비전 당장 지금 이 정도 흐름의 수급에서는 이게 갑자기 내일 특징적으로 뭐 좀 강할 만한 이유가 뭐 큰 뉴스 뜨지 않느냐 지금 없구나, 수급적으로는. 근데 뭐 삼양 패키징 이런 거는 오늘 페트 가격 올랐으니까 내일 아침 시초가부터 분위기가 좀 어떤지 이런 거 살펴보는 거죠. 예를 들면 페트 주들, 지금 페트병 관련 페트 주들, 코롱 인더랑 뭐 휴비스 이런 종목도 있는데, 오늘 하여튼 몇 개 더 탔는데 삼양 패키징 한번 말씀드렸고, 또 하나 PP, 이게 지금 대한유화의 본업과 관련돼 있는 PP라고 해서 뭐 하여튼 그런 화학 제품을 정제해서 나오는 원료예요. 계면 활성제 뭐 이런 데 쓰이는, 가격 키 올라오죠. 최근에 이수화학 이런 게 벤젠, 알칼리 벤젠 알죠? 그다음에 그 롯데 정밀 화학이 뭡니까? 가성소다랑 이런 거 다 알죠? 그러니까 PP 지금 대한유화 티 올라오잖아요. 대한유화. 저는 요새 이제 계속 메인 얘기를 말하는데, 저는 대한유화 정도가 메인이 될 만한 주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물론 눌려있지만. 왜냐하면 시크리컬 화학이잖아요, 본업. 그러니까 대한유화가 기본적으로는 시총 1조 5천억 정도이고요. 보면 작년에 1조 8천억에 영업이 1,700억을 했어요. 예? 근데 멀티플이 한 8배 되죠. 그 다음에 올해 반기에만 영업이익을 1,600억 했어요. 근데 이제 상반기에 이렇게 했는데 하반기에 이만큼 안 된다는 거죠. 안 되죠. 근데 한 뭐 2,500억은 되겠죠. 근데 하여튼 싸죠. 그리고 분리막 PE 쪽에서 이제 매출 700억, 또 내년에 1,000억 막 이렇게 넘어가는데 마진율이 50%예요. 거기서 300억씩 영업이익 나오는데도 2차전지 밸류에이션을 못 받고 있어요. 지금 뭐 2차전지 갖다 붙으면 멀티플을 40배, 50배 주잖아요. 대한유화로 2차전지로 한 300억씩 이익 나는데도 거기 멀티플 뭐 30배만 줘도 300억이면 30배 33은 9천억 돼야 되는데 말 안 돼요. 대한유화 그래서 증권사도 굉장히 좋아했던, 그래서 올해 초부터 작년부터 40만까지 막 하나에서 리포트 땡기더니 기관이 엄청 플레이했어요. 막 이때 보면 막 대한유화 막 장난 아니에요. 그런데 뭐 본업 좀 3, 4분기 본업이 뭐 생각보다 뭐 글로벌 공급량
증가로 아까 그런 PP 같은 것들이 가격이 떨어져서 마진 떨어진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눌러버리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그래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대한유화는 일단은 본업인 시크리컬 화학은 일단 기초 소재예요. 그거는 롯데 지금 웃긴 게 그래서 화학 제품 다 안 좋다고 이수학 같은 거 떨어뜨렸다가 올라갔고 그다음에 롯데정밀화학 이런 게 가성소다 이것도 이 똑같은 거예요. 에이 별론데 이래가지고 이렇게 죽이더니 뭐 갑자기 좋은데 이러니까 원재료 값 티 올라오니까 이렇게 올라. 그래서 이거는 언제든지 대한유화는 사이클 흐름이 있는 거예요. 시크리클은 아까 말씀드렸죠. 화학 시크리클 같은 거는 저렇게 사이클 흐름이 있으니까 본업은 근데 기본 뚝이 있으니까 그리고 분리막 2차전지 분리막은 계속 성장 중이고 그러니까 하방은 완전 막혀 있고 기대감 최하고 무겁고 뭐 무겁다고 이제 인식되고 있고 근데 앞으로의 얘는 아까 그런 본업은 언제든지 경기의 어떤 유가나 이런 상황에 따라서 이게 위로 한 번씩 오를 만한 있죠? 분리막 있죠? 계속 성장하는. 그러니까 이건 대형주 중에서 1조 7초 5천억의 대한유화 장터의 꼴은 굉장히 저는 좋다고 봅니다. 시클 쪽이기도 하고 테크 쪽도 아니고 좀 눌려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 괜찮고 금융주 이거 무겁다 생각하지만 진짜 우리 금융 오늘 리포트 토파보기도 했는데 금융주들도 여러분들 좀 수익을 물론 주식 진짜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뭐 이재명 테마 따라가고 뭐 이거 따라가고 막 진짜 단타 잘 치고 이런 사람들은 뭐 재미없는 얘기지만 여러분들 지금 우리 밀도 식구들 요새 막 이래저래 뭐 요새는 막 이거 안 되거든요. 요즘 조금 이게 좀 지키는 투자 쪽으로 계속 좀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물론 옛날 제가 막 메타버스하고 막 제가 얘기한 티구하고 막 이런 분위기 올 때 그게 다시 시장이 좀 좋을 때는 저도 단기 종목 잘 얘기해요. 아시잖아요. 단기 종목 막 툭툭 얘기하면 올라가고 근데 요즘 왜 기조가 바뀌었냐면 요즘은 그렇게 놀다가는 한 번 먹을 수 있는데 두세 번 잃어버리고 한 번 먹고 두세 번 잃고 막 이런 장인 거예요. 그럴 때는 안 까부는 거예요. 안 까불고 묵직하게 가는 거예요. 묵직하다잉. 또 이상 오늘 대주주였습니다. 내일은 개인적인 일정으로 하여튼 방송 안 하고요. 수요일 날은 좀 여러 좀 주식들 여러분들 좀 궁금한 것들 이런 거 좀 해결해주는 그런 라이브 방송 라이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주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